안녕하세요. 경리나라TV 격리 업무 격리나라로 배우기. 네, 정연출장격리 대표 정원경 홍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격리 업무를 격리나라로 처음 배우신 홍창숙 씨를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홍창숙입니다. 제가 격리나라로 격리를 처음 시작한 사람 맞고요. 그리고 격리나라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셨죠? 딱 3개월 됐어요. 아, 3개월? 네. 그럼 격리나라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격리나라로 제일 많이 하는 건요. 매출 거래 명세서, 매입 거래 명세서, 그걸로 세금 계산서 끊고요. 그리고 금융회 입출금 보고, 그리고 차장님들께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매출 거래 내역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격리 업무가 거의 다인데요? 네, 대부분의 일을 격리나라로 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처음 격리나라를 접하셨고, 네네, 또 맞습니다. 격리 업무도 처음 접하셨고, 네네. 사실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격리 업무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서 제가 모든 걸 손으로 해야 되고 하는가 봐 좀 겁이 났었는데 저희 회사에 다행히 격리나라가 깔려 있어가지고 격리나라로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물을 빨리 낼 수 있었고 그리고 편하게 격리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컨셉하고도 사실 딱 맞아요. 격리 업무를 격리나라로 배우고, 네, 그걸 또 사용하시고, 또 제대로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홍창숙 주인님을 모시고, 네. 네, 격리나라, 그럼 사실 좋잖아요. 프로그램이. 네네. 추천사 간단히 한마디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초보자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초보자였고 제가 지금 격리나라를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더라도 안 해본 사람이 배우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쉽고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편하고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격리 업무를 이렇게 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인가 담아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게 격리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격리나라 짱! 네,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격리 업무를 할 것이고 격리나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격리나라로 고고! 오늘은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회사가 뭘까요? 상횡이 또는 그 밖에 영리 목적을 하는 단체, 즉 돈을 버는 곳입니다. 회사에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통장 잔고가 없어? 뭔가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이것들을 하는 행위들을 다 격리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돈이 늘 없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걸 격리나라의 격리 업무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크게 업종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걸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과세는 부가세를 말하는 거고요. 부가세가 붙은 상품을 취급한다. 그럼 나는 과세사업자죠. 부가세가 없는 상품을 취급한다. 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둘 다 한다. 그러면 병업사업자가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도 조금 나뉘는데요. 일반 사업자냐 간이사업자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냐 그러면 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해서 8천만 원까지 과세 사업자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시지는 않는 이런 간이사업자도 있습니다. 유형으로 조금 나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한 글자로 구분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주자가 붙습니다. 앞에 붙거나 뒤에 붙거나 상관없이 법인 회사는 주식회사,
네, 개인 회사는 그냥 개인 사업자 이렇게 됩니다. 제조업이냐 무역업이냐 서비스업이냐로도 구분이 좀 됩니다. 이거는 업종의 구분인데요. 우선 제조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등록도 되어 있다. 나는 무역한다.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임가공 계약서라든지 웨어 획득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영세율에 필요한 서류를 또 증빙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인데요. 용역의 제공, 교육 서비스업, 뭐 정연출장 격리도 당연히 서비스업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앞에 주자가 붙어 있는 정연출장 격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고요. 출장 격리는 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연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래를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거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라면 예를 들면 정연도 저희 회사에 이제 거래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의뢰를 하시고 계약이 진행이 되면 저희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를 시작하신 상황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에 필요한 이메일이라든지 팩스 번호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대표님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서로 교환하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파는 매출처라면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는 이렇게 받을 것이다. 미리 서로 고지하셔야 되고요. 자재라든지 원료라든지 매입을 시작하신 거래처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또 받아두셔야죠. 그래야 세금 계산서가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격리분들이 미리미리 챙겨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격리 업무 순서도입니다. 자, 우선 전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래를 시작했다. 물건이 입고가 됐다. 물건이 나갔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전표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마감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거래한 양을 수집을 해야죠. 그래서 청구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청구서도 받고 마감 업무를 하고 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가세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에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고 이 매출에 붙는 부가세는 얼마다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 매입에 대한 거래에 대한 증빙이 마련이 됐다면 당연히 돈으로 넘어가셔야죠. 매출만 많고 매입만 많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잘 들어오고 우리는 돈을 잘 주고 그래야 거래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일보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누가 현찰로 주고받으세요? 다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입금된 정보, 출금된 정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거래처에 서로 주고받은 내역들을 잘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미수와 미지급금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지고 거래하신 이 통장 내역은 또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서 기장신고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제때제때 보내야 됩니다. 회사에 나만 있지 않잖아요.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사하신 그 날부터 직원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입사 신고, 퇴사 신고, 그리고 4대 보험 업무, 그리고 급여 정산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하면은 퇴직금도 발생될 것이고, 소득세나 연말정산 업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질구레한 업무들이에요. 경리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법인카드는 많고 이걸 또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되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경리나라가 우선 다 불러옵니다. 홈택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띄워주잖아요. 경리나라는 어제 쓴 내용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즘은 명세표니 영수증이니 잘 안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현 뭐지? 업종이 뭐지? 누가 썼지? 이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나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영수증은 꼭 받아서 입력하시고 버리시면 돼요.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리나라가 증빙으로 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카드 정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리는 여기까지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누가 해요? 저희에게는 기장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맡기면 되고요. 저희는 경리 업무만 열심히 하셔도 법인세도 줄이고 종합소득세도 줄이고 부가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리 업무 경리나라로 배우기, 그러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경리나라에서 거래처 등록하기. 기본적으로 경리나라에는 이렇게 거래처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처음 설치를 하시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거나 수취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거래처를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근데 새로 거래를 시작하셨다면 신규 거래처 등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이시냐 개인이시냐 선택해 주시고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업태 종목, 메모, 나만의 간단한 메모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 첨부 있어요. 파일 첨부에서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한번 입력해 놓으시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버리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분쟁이 있을 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파일 첨부해서 올려놓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그룹을 설정하시는데요.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 회사에 대한 그룹을 정해 놓으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그 다음에 폐업 조회도 되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일반 과세자입니다 라고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인 경우에는 꼭 계좌번호를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는데요. 경리나라에서는 이체 업무도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에서 발행된 내역을 대금 결제에 올려서 사용하시기도 편하시기 때문에 자, 좋은 점이 이거예요. 예금주 조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잘못 오류로 다른 곳에 송금하실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좌번호까지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직원 뭐 하시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담당자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꼭 이메일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해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당연히 이 회사는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라고 보여지실 테니까 신규에 대해서만 제가 입력해드리는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장 버튼 안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하시면 신규로 보여지시니까 거래처 등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다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있는 거래처를 수정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장 계좌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넣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계좌번호를 추가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이메일이 저희 메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서로 거래를 하시려면 거래처는 등록하셔야 되고요. 매출처이면 저희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상대방 회사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거래를 시작한 곳이 매입처다 그러면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은 꼭 받으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입력을 시작하신 후에 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리나라의 거래처 등록하기 영상이었습니다.